손톱인데 네. 약간 뭔가 무늬가 있어요. 그러네요. 보실까요? 손톱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가거나 깨지면 비타민, 단백질 부족일 수 있고 검은 줄이 생기면 암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 박 네. 교수님. 손가락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손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손가락 끝이 우리가 일하다 보면 굉장히 다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때 이제 손톱이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손톱이 없으면요. 물건을 집을 때 잘 못 집어요. 그 부드러운 부분만으로는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제 끝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건강의 지표로 작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첫 번째는 제 끝에 있어서 영양소가 손끝까지 잘 가지 못하는 어떤 영양 질환이 있을 때 어떤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또 제 끝에 있기 때문에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또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또 그리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 손톱의 모양의 변화 또 손가락의 모양의 변화로 암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건강한 손톱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손톱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는 손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면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톱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한의학에서 보면 손톱은 간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영양과도 관련이 있고요. 간이라는 건 우리 몸에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정상인 상태인 경우는 먼저 손톱이 매끈매끈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붓는 이런 증상들이 없고요.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색 자체도 약간 그 살구빛의 연분홍색 이런 색을 띄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색에 문제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뭔가 혈액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빈혈이나 철분이 결핍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혈관 상태를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톱을 압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얗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손을 딱 띄었을 때 얘가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이게 돌아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엄지손톱에 연하게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손톱에 어떤 증상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볼까요? 첫 번째는요. 갈라지고 깨지는 증상. 요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백질 부족, 혈액순환 질환, 갑상샘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네, 이제 칼슘이나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잘 갈라지고요. 아무래도 영양 상태를 나타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또 잘 갈라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진증이 됐다가 저하증이 됐다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질환이 없어도 그 네일을 예쁘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맞아. 나이가 드신 거에 의한 변화라 그다음에 또 물리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손이 잘 갈라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손톱이요. 그다음 손톱 증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줄무늬가 생겼어요. 보시면 자 세로로 생긴 줄은 건조, 수면 부족이나 영양 부족, 가로로 줄이 생기면 폐렴이나 항암 치료 중일 수 있다 하는데 저도 세로로 줄이 항상 있어요. 아, 족집게다. 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세로줄이 굉장히 많이 저도 있으세요. 있어요. 잠을 못 이 자고. 손톱의 끝부분, 뿌리 부분이 건조하면 또 세로줄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내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수면 부족 같은 걸로 네네. 오래 장기간 유지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손톱 전체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생겼을 때도 역시 세로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줄은요, 이 가로줄이 생겼을 당시에 내가 어떤 급성 질환, 뭐 예를 들어서 폐렴 같은 걸 앓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로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굴곡 같은 거는 어때요, 김영석 교수님? 네,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세로 줄이 생기면서 계곡 모양의 이렇게 굴곡이 생기게 되면 간이나 위장, 다시 말해서 영양 상태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로줄이 생기면은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열성 질환이나 만성 피로나 만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한의학에서 보면 간이나 위나 장이나 그리고 순환기 계통 그리고 혈액의 어떤 영양 공급 그리고 어혈 이런 형태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단순한 줄이 아니고 아까 전에 차트에 있는 손톱 그림 보면 검은 줄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경우 어떤 신호일 수 있을까요?
흑색 조갑증 혹은 흑색종 의심. 이게 뭘까요? 네, 흑색 조갑증 하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는데요. 네. 흑색이라는 검노다는 거고요. 조갑이라는 손톱이라는 거예요. 아, 손톱이 흑색으로 됐다 이런 아, 형태거든요. 검은 손톱. 대개 보면은 뭐 부딪히거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열병을 앓고 나서 열성병을 앓고 나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전신 질환이나 또는 어떤 면역적인 문제가 생겨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저거는 그 피부 내 안에 있는 손톱 밑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점점점 증가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 외에도 흑색종이라는 게 있어요. 흑색종. 네, 흑색종도 마찬가지로 이 멜라닌 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변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점점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줄이 한 줄 모양으로 있다가 네. 점점 짙어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톱 전체가 흑색으로 변하게 되는 어머. 경우,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시고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암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반대 색깔도 건강의 적신호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반대면 흰색이겠죠. 흰 반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연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양이 좀 섭취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설사를 장기간을 하신 경우에도 아연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연 결핍이 생기게 되면요, 아연이 하는 중요한 이 역할이 이 손톱에 있는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어진 그 손톱 세포들이 이게 제대로 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흰색 반점으로 남게 되고요. 맞아, 저렇게. 심한 경우에 이렇게 줄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또 막 부서지거나 손톱이 깨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연 결핍이 아니래도 곰팡이가 나타날 때도 흰색 반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손톱 밑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흰색으로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손톱의 문제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음. 이 손톱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영양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양 섭취. 이 손톱이 끝에 사실 혈관이 없잖아요. 손톱 베드, 그러니까 손톱 뿌리 부분에만 혈관이 있어서 영양분을 여기에 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평상시에 잘 먹어서 내 혈액에 영양소가 뽕뽕하게 차 있어서 그 뽕뽕하게 찬 영양소가 손톱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영양소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손톱 건강에는 비타민 B 중에서 B6번째 피리독신과 B7번째 아주 유명한 비오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피리독신은요, 여러 가지 동식물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고요. 비오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어요. 다행히 이게 되게 맛있는 음식입니다. 계란이라던가 버섯, 견과류에 많아서 이런 식품들이 손톱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우리가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손톱도요,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장기간 물에 담기게 되면 손에 수분이 빠지면서 손톱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손을 장기간 당기는 거 안 하셔야 되고요. 씻고 난 다음에는 손에만 바르시지 말고 손톱에도 핸드로션을 열심히 발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손톱도 보습을 해야 되구나. 네. 그리고 또 손톱 지압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손톱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정비를 잘해야 돼요. 예.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말이 있듯이요. 손톱은 부위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고 우리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또한 우리 몸에서 12개의 몸에 순환시켜주는 경락이 시작되고 또 마치는 그런 점이 바로 이 정혈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손톱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톱 뿌리들을 지압을 하게 되면 12경락의 어떤 순환들을 좋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 공급도 잘 되겠죠. 불순물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몸에 약간 체온도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손톱 지압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잡고요. 손톱 있는 부위, 이 부위죠. 뿌리 있는 부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눌러주실 때도요. 한 10초 정도 눌러주시는 거거든요. 반달 부위를. 네. 양옆에서 눌러주는구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손가락. 또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은 10번이니까 100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3번 하면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손톱 건강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불순물도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 몸 전신에 어떤 순환들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 지금 누르면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저는 왜 손톱에
반달이 이렇게 없는 것도 있네요. 반달 이거 없는 나오게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반달이 막 없는 밀어서?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흰 반달이 없어요.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않고요. 없어요. 그 반달이 있어야만 뭐 건강하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반달은 없어도 되는 거군요. 네. 아.